자, 첫 번째 교시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거야. 자, 챕터 이름이 뭐냐면 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정적분이다. 사실 이름이야 거창하게 지었지만 기함수, 우함수이면 정적분 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대칭성에 대한 표현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2배가 된다, 기함수는 적분하면 0 된다라는 그런 사실보다는 대칭성에 대한 표현을 너네가 읽어낼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거든. 자, 봐봐. 연습 좀 해볼게. 함수 fx가 아니다. 이거부터 하자. 자,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하여 y는 f의 2a-x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치자. 얘는 함수 fx를 어떻게 해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야? 그렇지. y는 fx란 친구를 x = a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녀석이다.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요 정도 이제 x = a다라는 선분이 있다고 치고 원래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f의 2a-x라는 건 마치 얘를 거울처럼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싸준 친구가 f의 2a-x다라는 함수다. 맞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자, fx라는 것과 f의 2a-x라는 것이 같다고 칩시다. 외우지 말고 뜻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원래 가만히 있던 거랑 x = a에 대해서 반사를 시켰는데 똑같대. 뒤집었는데 똑같으면 원래가 어떻게 생겨야 돼? 대칭으로 이쁘게 생겨야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되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랑 뒤집은 게 같다. 이것을 우리는 x = a에 대해서 선대칭인 함수였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림으로 치면 당연히 원래부터 x = a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생겨야 뒤집어도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오케이. 자, 선대칭에 대한 건 오케이입니다. 자, 그 다음 추가로 이것도 좀 서브로 알아놓읍시다. 비슷한 느낌인데 이것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 많이 우리 기출문제 도함수의 활용 같아서 봤어요. y는 2b-fx 얘를 한글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얘는 y는 fx라는 걸 어떻게 한 걸까요? y는 그렇지. y는 b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fx란 친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y = b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y는 2b-fx라는 건 얘를 거울 삼아 위아래 이렇게 뒤집어준 함수다. 맞지? 그래서 이제 요 같은 표현은 3, 4차 함수 같은 거 그래프가 뒤집어가지고 그래프 지랄 맞게 만들려고 할 때 꽤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대신 얘는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이런 표현은 거의 나오지가 않아. 왜냐면 생각을 해봐. 원래 함수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x값 하나당 뭐가 성립해야 돼? y값도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이렇다라는 건 원래 거랑 뒤집은 게 세로로 뒤집은 게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마치 어떤 그림이 되어버리냐면 y = b가 이렇게 있을 때 세로로 뒤집어도 똑같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으아 히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위아래 뒤집어도 똑같죠? 근데 이러면 당연히 대부분 함수가 돼 안 돼?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의 표현은 잘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봐봐. 이렇게 넘겨봐. 그러면 fx는 뭐다가 돼요? b. 즉 위아래 뒤집어도 안 바뀌는 함수는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거 약간 꼬치구이처럼 그냥 제자리에 도는 거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잘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따 복습 삼아 한번 해본 거고. 자, 이게 선대칭이었고 당연히 중요한 건 점대칭으로 또 가야 되겠지. 점대칭에 대한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이거는 이걸 물어볼게. 어떻게 써야 y는 fx란 함수를 a, b에 대하여 대칭시킨 것이란 뜻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치? 우리 수학 때 배웠나? 원점 대칭은
결국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무슨 축 대칭했다가 무슨 축 대칭하면 돼. Y축 대칭했다가 X축 대칭 한 번씩 해주면 되지.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그 말은 결국 X 이퀄 A 대칭이랑 Y 이퀄 B 대칭 이거 두 개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둘을 짬뽕시킨 표현이겠지. 그럼 부를 수 있을 거야. 자, Y는 뭐라고 써야 A, B에 대해서 대칭시킨 걸까? 한번 다 같이 우찌로 봅시다. 뭐 빼기? 2B 빼기 F의 뭐야? 그렇죠. 2A-X다. 자, 그래서 이게 A, B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함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뭐 요 정도의 A, B가 있다고 치면 저 초록색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지.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똑같은 게 유도가 됩니다. 뒤집었더니 똑같아. 즉 fx란 친구랑 2b-f의 2a-x라는 게 똑같다. 이것이 바로 점대칭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뜻이었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대칭에 대한 표현을 익히고 나면 뭐 그 다음 사실 적분이야 뭐 너무 쉽지요. 선대칭 함수에 대한 적분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대칭 함수에 대한 적분. 이거 너무 쉬우니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냥 요 밑에다가 해버립시다. 자, 이거는 사족이었으니까 머릿속에다가 정리하시고 자, 여기 봅시다. 말로도 금방 끝나겠다. 그죠? 자, x 이퀄 a에 대하여 선대칭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로 똑같은 만큼을 벌려서 a-h부터 a+h까지를 정적분해보자. 이미 눈깔로 보였다 이거야. 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뭐 하겠어? 같다. 직관적으로 수투에서는 그냥 눈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a-h부터 a+h까지의 fx는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고 두 배 할까? a부터 a+h까지의 정적분만 해주시고 두 배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지. 자, 그리고 x 이퀄 a라는 요 a가 하필 y축인 걸 그냥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줘서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다항함수 입장에서는 무슨 수 차항이 우함수지? 짝수 차항이 우함수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만약에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뭐 인테그랄 뭐 -2부터 2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하필이면 내가 적분을 해야 될 식이 x의 제곱 플러스의 3 뭐 이런 식으로 짝수 차항 뭐 0차도 짝수 차라고 부르니까요. 우함수인 경우는 귀찮게 뭐 -1이랑 2 둘 다 대입할 필요 없이 그냥 뭐부터 뭐까지만 하자. 0부터 2까지만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3 계산해주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왜? 어차피 적분하면 다 x가 생길 거라 0 넣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2 넣는 것보다. 맞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점대칭 함수를 봅시다. 자, 점대칭 함수는 마치 3참수라면 꼴렁꼴렁 이렇게 있다고 치고 한 요 정도가 a, b라고 치자. 자, 그러면 양쪽으로 똑같은 만큼의 간격 a-h 벌리고 여기다가 a+h를 벌려가지고 한번 인테그랄 a-h부터 a+h까지 하고 싶다고 칩시다. 요건 좀 더 잘 보셔야 돼. 왜냐면 선대칭보다 점대칭이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예시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연습해 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 얘는 a-h부터 a+h까지 정적분이 여기입니다. 말하지만 집중 안 할 거면 오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요 정적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선대칭점인 a, b에서 가로로 쭉 그어보고 어차피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만 적분하고 싶은 건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비어있는 부분하고 완벽하게 매칭이 된다는 게 느껴질 거야. 뭐 태극무늬 느낌으로. 그렇다는 건 핑크의 이제 슈르릉 한 넓이가 결국은 노란색으로 싹둑 잘린 넓이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몇 h? 2h. 이때 2h가 뜻하는 바는 바로 적분 구간의 무엇이라고 부를까? 길이라고 부를 겁니다. 몇 cm 적분하냐 이거야. 그 다음에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건 누구의 y좌표야? 점대칭점의 y좌표겠지. 그러니까 얘는 b. 그 다음에 여기는 2h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얘는 2h 곱하기 b다. 자, 2h 곱하기 b다라고 알파벳으로 외우면 막상 적용할 때가 헷갈릴 겁니다. 자, 요게 아까 한글로 했죠. 무슨 길이라고? 적분 구간의 길이라고. 얘는 무슨 대칭의 y값? 점대칭의 y값이다. 그럼 당연히 만약에 b가 음수에 있습니다. 즉 점대칭점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적분 값도 음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 그냥 그대로 음수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다항함수 입장에서 무슨 수 차항만 있으면
홀수 차항만 있으면 이것을 무슨 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 0,0에 대해서 적분인 특이한 친구고 자 그러다 보니까 0,0 대칭이니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0. 그러니까 기함수는 적분하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인테그랄 마이너스의 3부터 3까지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4x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홀수 차항만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네가 문제를 보다가 뭐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뭐 x는 4제곱에 3x는 세제곱 뭐 두 개만 할게요. 뭐 이렇게 섞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무슨 함수는 죽여버리고 기함수는 죽여놓고 얘는 뭐부터 뭐까지의 2배, 0부터 3의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점대칭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만나는 점대칭 함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조금 암산이 필요한 문제야. 머리로 잘해봐. fx라는 걸 이렇게 두겠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이 친구에 대하여 인테그랄 마이너스의 3부터 3까지 fx dx를 해보자. 이거 암산 될 분도 계실 것 같아. 결국 3차 함수는 점대칭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뭐만 파악하면 돼?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니 만 파악하고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니 만 파악하면 길이 곱하기 점대칭의 y좌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3차 함수에서는 점대칭점을 다른 말로 좀 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변곡점. 변곡점 관련해서 항상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세근의 합 관련해서 생각해보라고. 요 녀석 세근의 합 얼마니? 3. 근데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그어졌다 생각하면 변곡점 이게 똑같은 게 3중근인 거 아니야? 그게 3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대칭점이 어디라는 거야? 일단 1컴마지. 그 다음엔 대입해서 y 찾아봐. 마이너스 1이지. 이걸 암산으로 할 수 있었으면 뭐 곱하기 마일일까?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적분 구간의 길이가 6cm지 않습니까? 점대칭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보면 무조건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적분을 조금씩 용이하게 쉽게 해나가자라는 거를 잘 봐둬야 계산이 좀 줄어들어요. 안 그러면 실제로 다 전기해서 하는 거 힘들지 않니? 이해되심? 오케이. 자, 이런 건 알아두면 좋다. 물론,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는 분은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무식하게 대입했다 생각하면 누구는 죽이고, x세제곱은 죽이고, 얘네 둘만 0부터 3까지 2배로 할게. 이렇게 정직하게도 괜찮은데, 이왕 3차 함수면 좀 연습해보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가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주기함수입니다. 보세요. 일단 주기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면 주기함수다라는 거냐면 f의 x 더하기의 p 이것이 f의 x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러니까 너네가 외워왔을 거 아니야? 이게 저게 주기함수의 표현이다라고.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지를 좀 이야기를 할게. 여기서 좀 나랑 같이 좀 싱크로가 맞아야 그 다음에 계단형 함수를 좀 나랑 같은 템포로 이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숫자로 해드릴게. f의 x 플러스의 2는 fx다. 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얘를 받아들이는 관점. 당연히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평행이동을 생각할 거야. 얘는 fx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해라야? 마이너스 2. 근데 그게 원래랑 똑같대. 그래, 네 머릿속에 이런 게 일어날 거거든. 여기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가 옮겨 붙였더니 원래랑 똑같아. 그렇다면 옮겨 붙여도 똑같다는 건 여기랑 여기가 똑같다는 거겠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긴 하죠. 오케이? 근데 좀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어려워. 뒤에 계단형 함수가.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관점으로 문제를 좀 이따 다른 문제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x에다가 0 대입해봐. 그럼 f 뭐랑 f 뭐가 똑같은 거임? 0이랑 2가 똑같은 거임. 0.1 대입하면 f의 0.1과 f의 2.1이 똑같은 거임.
그렇게 x를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결국 다다다다다 이렇게가 똑같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뭐 굳이 평행이동이라기보다 잘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에다가 0부터 출발해볼게. 얘는 f의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야? f2부터 커지는 값들. 얘는 f의 뭐부터? 0부터 시작하는 값들. 아, 0부터 시작하는 거랑 2부터 시작하는 거의 모양새가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줘. 좀 비슷한 말 같지만 들어놓으면 좀 다를 거야. 자, 아무튼 주기함수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주기함수에 대해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 P로 일반해서 볼게요. 뭐 여기쯤에 P가 있고 2P가 있고 3P 정도까지만 그릴까요? 해놓고요. 뭐 X주기호 정도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파도를 쳤습니다. 자, 보자. 첫 번째 성질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이거랑 인테그랄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의 정적분이 같을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어차피 P마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니까 여기 정도에 예를 들어 A가 있다고 치고 요 정도에 B가 있다라고 칠 때 A 플러스 P가 여기거든. 똑같은 모양이거든. B 플러스 P가 똑같은 요 위치거든. 당연히 넓이 똑같겠지 뭐.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고, 색깔 맞추자.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인테그랄 잘 보세요. A부터 A 플러스의 P까지의 정적분. 그게 뭐랑 똑같을 거냐면 0부터 P까지의 정적분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건 그림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느낌이야. A가 여기 있고 A 플러스 P는 아까 한 주기 다음이니까 요만큼이잖니. 그 사이의 넓이니까 자, 꿀렁 한 다음에 뿅 이 정도야. 그치? 꿀렁 하고 뿅. 근데 이 뿅 부분이 1로랑 똑같으니까 갖다 붙여주면 결국 꿀렁 뿅 그 부분이 0부터 P까지의 정적분 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말은 이거는 말로 정리해보면 적분 구간의 길이가 지금 딱 몇 주기야? 한 주기지. 그러면 적분 구간의 길이가 딱 한 주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한 주기일지, 여기서부터 한 주기 할지, 여기서부터 한 주기 할지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을 말로 하면 한 주기 적분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지. 야, 당연한 얘기인데 요 적분 구간의 길이가 주기보다 짧거나 길건 좀 애매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딱 주기일 때만 이쁘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2번을 뭐 조금만 머릿속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자,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NP까지의 F. 말로 할게. 몇 주기 적분? N 주기 적분. 뭐 똑같은 거 N번 반복해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한 주기 적분인 0부터 P까지를 몇 배 해주면 된다? N배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말로 해보면 N 주기 적분은 당연한 얘기지만 N배 오브 한 주기 적분이다. 됐나? 뭐 이 주기함수까지는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단형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형 함수. 이거는 공간을 아끼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일로 다시 올게. 자, 어떤 형태의 함수를 계단형 함수다라고 부를 거냐? 만약에 함수 간의 관계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f의 x 플러스의 p는 fx 더하기 q입니다. 자, 당연히 pq로 되어 있으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일단 예시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예시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f의 x 더하기의 2는 fx 플러스 4다 라고 쳐볼게. 함수 fx가 그냥 연속이라고 칠게요. 보통 당연히 연속이라고 문제에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0부터 하나 대입해보고 시작할게. f2는 f0보다 얼마나 높으면 돼요? 4만큼 높으면 돼. 자, 그래서 한번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 자, 뭐 예를 들어서 0,1 때 이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2,1 때는 얘보다 몇 cm 더 커야 돼? 4만큼 더 커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1이라고 하고 그냥 5라고 한번 써볼게.
자,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한번 갔다고 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야. 자, 요게 어떻게 그려질지를 아까 내가 주기함수를 평행이동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냥 x에다가 값들 대입해가면서 y값을 한번 봐봐 라고 했었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얘를 평행이동으로 해석해봐. fx를 어떻게 한 것이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한 것이 fx를 어떻게 한 거랑 똑같대. 4만큼 올린 거랑 똑같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져. 이 그림을 이렇게 옮긴 게 원래 거를 올린 거랑 똑같대.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대로 이해를 해보면 되게 쉬워요. 자, 처음에 0 대입해보라고 했습니다. 0일 때 F2는 F0보다 4 높은 거 맞지? 그 다음에 0.1 집어넣어봐. F의 2.1은 F의 1.1보다 얼마큼면 돼? 4만큼 크면 되지. 아, 그러면 결국 4만큼만 똑같고 이 큼직한 모양새는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그대로 따라가 주시되 y값은 다 몇씩 차이 난다? 4씩 차이 난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이 바로 계단형 함수인데 오른쪽으로 p만큼 갈 때 위쪽으로 q만큼 가는 이와 같은 pq, pq, pq 이와 같은 계단형의 모양이 반복되는 걸 계단형 함수라고 부른다. 일종의 주기함수의 변형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그려볼게. 그럼 여기가 4였을 테니까 4부터 6까지면 y좌표 얼마까지? 13까지 이렇게 또 계단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냐?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식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요 2번 있죠? 아니, 요거 이 1번 있죠? 1번. 그림 말고 식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왜 그런 거예요? 증명이라는 건 그림으로 그냥 똑같잖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그걸 한번 봐봐. 인테그랄 a부터 p 값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의 fx dx. 얘를 보세요. 이거 마치 시그마의 평행이동처럼 식을 평행이동 해볼게.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 해볼게. 그러면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부터 이렇게 p만큼 땡기니까 뭐부터 뭐로 바뀜? a부터 b로 바뀌지. 그리고 식도 x축으로 마이너스 p 평행이동했으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 이걸로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주기함수기 때문에 fx 플러스 p랑 뭐가 똑같다? fx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fx로 바꿔치기 해주면 똑같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원리는 이래. 요 원리를 알아야 저 친구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라는 게 있다고 치자. 이 그림으로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에 해당할 겁니다. 맞냐? 이게 첫 번째 기억이란 친구야. 자, 그럼 이번엔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의 fx dx. 평행이동을 해볼게. x축으로 마이너스의 2만큼 평행이동 해봐. 그럼 현재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가 되고? 나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밀자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주어진 관계식에 의하면 인테그랄 fx 플러스 2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fx 플러스의 4다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고 했지? 맞냐?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은 기억에다가 기억인 건 이거야. 그 다음에 숫자 4만큼 적분하면 얼마냐? 8이다 이렇게 나오지. 2 곱하기 4니까.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또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fx dx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일단 차근차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한번 밀어볼게. 박박아 한번 밀어봐.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지랄하고 자빠졌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표현할 거니까 식에는 x 플러스 1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호영아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고? 집중 안 하지. 허리 둔각 만들지 마, 이 새끼야. 어디 건방지게 120도로 듣고 있어.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쵸? 자, 이것의 인테그랄 2부터 4까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해볼게. 일단 4라는 숫자는 2, 4니까 밖으로 뭐 나오냐? 일단 8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부분의 적분을 보니까 방금 했던 거지 않습? 방금 2부터 4까지 fx의 결과가 뭐였냐면 기억 더하기 8이었거든? 그래서 얘도 기억 플러스의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결국 기억 더하기 8 더하기 8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기억 더하기 뭐 16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그림에서 한번 확인하면 끝납니다. 자, 2부터 4까지의 적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적분이야. 그치? 근데 기억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 보이니? 그치? 이렇게랑 직사각형, 뭐 직사각형이야 똑같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건 여기 떼어다 붙여주면 되고.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난 거야? 여기 있는 어떤 도형만큼? 직사각형만큼 늘어났지. 그게 2 곱하기 4는 8이죠. 오빠 다리 집어넣고 좀 똑바로 듣지? 다리 집어넣고 똑바로 듣지? 오케이. 알았냐? 자, 그 다음 4부터 6까지도 봅시다. 기억에다가 16 더했대. 여기가 기억일 거야. 요 직사각형 부분하고 요 위에 이제 날씬한 부분. 그러면 그 16이 뜻하는 말은 8 두 개 있는 요 길다란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냐? 그러면 예상해봐. 6부터 8까지의 정적분은 기억에다가 얼마 더하면 되게? 24. 왜냐면 요 블록이 하나씩 더 쌓여간다는 느낌일 거 아니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계단형 함수 오른쪽으로 P만큼 갈 때 위로 Q만큼 갑니다 라는 규칙을 갖고 있는 계단형 함수는 한 주기, 그치, 이게 주기란 말이 이상하지만 이거 주기 함수는 아니지만 요 2cm를 주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냥 편의상 그냥 비슷하게 반복되는 구간 주기만큼 정적분을 하면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 더하기 얼마만큼 되는 거냐면 이 8의 출처가 뭐 곱하기 뭐니? P 곱하기 Q죠. 여기도 플러스 P 곱하기 Q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즉 정적분의 결과물들이 등차 수열이 이루네요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 시그마 같은 데서 많이 했던 그런 느낌이야. 이런 걸 한번 니네가 암산할 수 있을지 봐봐. 지금 이 그림에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예를 들어 3이라고 합시다. 그때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의 fx dx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넌 뭐 해야 되냐? 문제를 풀 때마다 일단 주기가 얼마니까 뭐 이렇게 줬다고 치면 주기가 2니까 적분 구간을 몇 cm로 나눠가지고 2cm로 나눠가지고 0부터 2, 2부터 4, 4부터 6, 6부터 8, 8부터 10 5개를 쪼개놓고 그 다음에 2부터 4는 이렇게 한 줄로 변형이 됐고 4부터 6은 한 번 갔다가 또 가고 6부터 8은 또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뭐 풀다가 우연찮게 더하기 8이 됐네라는 걸 문제 풀면서 라도 알게 되면 망정이지. 안 그러면 5개를 다 해야 되지 않니? 근데 안다고 쳐봐. 그럼 이건 마치 등차 수열이야. 자, 첫 번째 항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 얼마지? 3이잖냐? 그럼 나는 배경 지식을 좀 이용하면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기존의 3에다가 얼마 더해졌네? 8만큼 더해졌네. 그러면 4부터 6은 3에다가 8이 몇 개 더해졌네?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잖아. 결국 이거는 굳이 수열로 말해보자면 첫 항이 얼마고? 3이고 공차가 얼마? 8인 등차 수열을 총 0부터 10에 몇 개냐? 항 5개만큼 더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등차 수열 합공식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생각해봐. A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5에 있겠죠. 그 다음에 1D, 2D, 3D, 4D까지겠지. 1, 2, 3, 4D니까 몇 D야? 10D. 그러면 첫 항이
15, 그 다음에 D가 8이었으니까 40. 아, 그래서 정답은 55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수월할 수 있겠지. 이해돼? 알아두는 거랑 모르고 문제를 처음 만나는 거랑 다를 거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단형 함수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배운 주기함수, 그 다음에 대칭함수들의 적분을 연습할게. 다음 페이지 넘겨서 1번 봅시다. 뭐 쉬워요. 금방금방 해버릴 거예요. 자, 10번. 가족권 보자마자 뭐라고 써둘까? 우함수 이렇게 써둡시다. 자, 그 다음 0부터 2가 45, 마이부터 1, 1부터 2 더하기 60 뭐 이렇게 나와있다. 이런 거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풀어도 돼요. 나 그림으로 그릴래. 보세요. 대충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이쁘게 대칭으로 그리세요. 우함수.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뭔가 0부터 2, 그러니까 1, 2, 뭐 마이 정도만 표기해놓고 나 조건부터 보자. 0부터 2까지 오케이. 절반이 딱이 45구만. 자, 그 다음 다조건 마이너스 2부터 1은 1부터 2까지 60이래.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메. 그게 누구 더하기 60이냐면 1부터 여기 남아있는 오른쪽 더하기 60이래. 뭐 더 이상 머리로 하기 힘드니까 조금 미지수 설정해가면서 하자. 봐봐. 어차피 우함수니까 이렇게 할게.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라지 A라고 하면 이 왼쪽도 A지. 뭐 오른쪽 바깥에 빠진 거 B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알파벳으로 쓸게. 채무 나 조건을 다시 AB로 나타내봐. 뭐 더하기 뭐가 얼마란 뜻이야? 맞아요. 그냥 1차 방정식만 풀 겁니다. 45죠. 45. 자, 그 다음에 호영씨 다조건 뭐는 뭐 더하기 60인 거야? 정돈해서 말을 해보세요. 2A 더하기 B는 오케이. 2A 더하기 B는 B 더하기 60이다. 오케이. 그럼 끝났네. A가 30이면 되겠고 B는 15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구해주세요. 그것은 답이 얼마야? B니까 15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무슨 함수? 기함수. G는 무슨 함수? 우함수. 자, H란 친구는 F랑 G를 곱한 거래. 자, 우 곱하기 G는 뭐야? 기. 이게 헷갈리면 머릿속으로 X의 제곱하고 X의 세제곱 가지고 직접 해보면 돼. F는 뭐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X 세제곱이라고 생각하시고 G는 X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곱하면 오차다 이렇게 나오니까 충분히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H를 미분한 건 또 무슨 함수가 될까? 그쵸. 왜냐면 5차 미분하면 4차 되는 건 맞으니까. 자, 그러면 인테그랄 해놓고 주어진 식을 찢읍시다. 마이너스의 3부터 3까지 X랑 H 프라임이라는 동네 하나, 그 다음에 5배 H 프라임이라는 동네 하나 이렇게 합시다. 야, 너는 식 쓸 때 한 번 더 강조할게. 피적분함수의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건 괄호를 꼭 쳐야 됩니다. 이거 안 치면 의미가 이상해지는 식이 됩니다. 아무도 읽을 수가 없는 식이 돼. 자, 그럼 또 확인하자. 야, 또 이거 우기우기 존나 지랄하는 건데 H 프라임이 우였어. 근데 그 옆에 X가 있어. X 기잖아. 기 우니까 여기 또 뭐됨? 기. 그럼 본 순간 마3부터 3 확인한 순간 이 새끼 뭐 하면 돼? 죽여. 맞니? 오케이. 자, 그 다음 H 프라임은 우함수래. 그럼 굳이 마3부터 3까지 하지 말고 뭐부터 3까지만 할까? 0부터 3까지 H 프라임만 합시다. 곱하기 얼마? 조심해. 10 하고 밖으로 빼내자. 원래 5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는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H 프라임 적분해가지고 3이랑 0 대입하래. H3 빼기 H의 0이죠. 근데 그게 문제에서 10이랍니다. 자, 다시 한번 H가 기함수거든. 야, 기함수는 분명 어디를 지나요? 원점 0,0을 지나지. 그 말은 H0이 빵, H의 3은 1이겠네. 자,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gx라는 친구를 x 곱하기 fx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가족건. F형은 0이고 그 다음에 F는 무슨 함수? 우함수. F가 우면 일단 G는 무슨 함수긴 하겠다? 기함수. 이런 건 좀 표기를 해놓고 풀자고. 됐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인테그랄 문제에서 마이너스, 아이고 정보가 더 있구나. 나조건이. 나조건이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의 프라임은 12다. 그 다음에 또 다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x f 프라임 플러스 1. 이거 여기 전개를 좀 할게. f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x f의 프라임 플러스 x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우함수 기함수 좀 확인하기 편하게 하려고 전개를 해봤습니다. 요게 32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구하라는 게 뭐냐면 0부터 2까지의 f 프라임 더하기 f거든. 자, 항상 문제를 보면서 약간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겠지. 용준아, 이 문제는 G가 주인공이야? F가 주인공이야? F. 그치? 뭐 F가 많고 F 구하라니까 F가 주인공 같아요. 그러면 나 조건부터 바라보자. 0부터 2까지 G 프라임이 12다. 이거 F에 대한 말로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꿀 수 있지? G 프라임을 F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나? 끄덕인 사람 한번 해주세요. 뭔데요? X, F 프라임 플러스 F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오케이. 뭐 일단 이것이 12다라는 거 일단 좀 저장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 다조건 마저 읽어볼게. 아, 우함수, 기함수 파악되면 참 좋겠다. 자, 일단 F 기함수입니다. 그럼 얘를 미분한 F의 프라임은 뭘까요? 우가 되겠지. 그럼 얘를 보자. X 곱하기 F 프라임의 제곱. 먼저 F 프라임의 제곱은 우니까 뭐냐? 우야. 근데 앞에 X가 붙었음. 그럼 뭐야? 기. 보는 순간 처형해 주시면 되고. 맨 뒤에 X도 그냥 처형해 주시면 되겠죠. F가 문제 우함수래? 아, F가 우라고 써있구나. 아, 잘못 썼다. XF가 기였죠. F는 우다. 그럼 F 프라임이 뭐냐? 기네요. 얘 죽이면 안 되려나? 한번 보자. 자, F 프라임의 제곱은 기 곱하기 기야. 기 곱하기 기는 그래도 뭐야? 3차 곱하면 몇 차인데? 우. 그러니까 우에다가 얘 곱해서 기인 거 맞긴 했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맨 뒤에 있던 X는 기 맞죠? 그 다음 요 가운데 있는 걸 봅시다. F 프라임이 기야. 근데 얘도 기야. 그럼 뭐냐? 우. 아, 그러면 가운데 것만 살리면 되겠네. 자, 나 잘 볼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로 바꿀 겁니다. 밖으로 몇 배 빼내고 XF 프라임이야? 4배까지 밖으로 빼야지. XF 프라임을 썼는데요. 그것이 32. 그러면 일단 0부터 2까지의 XF 프라임은 8이겠구나. 여기 구해놓고.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나 조건이랑 합쳐볼까? 봐봐. 0부터 2까지 XF 프라임이 8이야.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 얘랑 얘 합쳐봐. 누가 산디? 0부터 2까지 F. 이게 4네요. 맞나? 뭐 4 더하기 8이니까 12가 됐겠지 뭐. 대슈. 자, 그러면 얘를 보자. 0부터 2까지 F 프라임 더하기 F를 구하랬거든? 나 0부터 2까지 F 이 뒤편을 알았어요. 이건 뭔가 더하기 4네. 근데 앞에 거 어떻게 구하지? F 프라임 어딨냐? 자, 숨어있는 단서들을 여기저기 뒤적거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 쓴 조건들, 아니 안 썼다기보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 아직 사실 문제에서 안 쓴 조건 하나 있어. 뭐가 있어? F형은 0이다가 사실 아직까지 안 쓰였거든? 그럼 그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써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 생각. 너무 우함수, 기함수에만 매몰돼서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 좀 꼬인 문제야. 자, 남아있는 파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의 프라임이지. 얘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멋백이 뭐예요? f2-f0이지. 이게 쓰이네. f2만 찾으면 되겠네. 자, f2가 나올 법한 곳을 잘 찾아보세요. gx가 x 곱하기 f.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아까는 미분을 실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 이야기로 흘러갔었는데 그냥 이거대로 받아들여봐봐. 요렇게가 합쳐지면 이거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면 뭐 빼기 뭐예요? G2 빼기 G0죠. 이게 2L. 근데 G2는 뭐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F2. G0은요? 0이겠지. 따라서 F2는 6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여기에 6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죠. 좀 잘 숨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한번 구해보이소. 자, 극한을 통해서 뭐 함수를 추론해라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x제곱분의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있네. 자, 봐. 요거 중요합니다. fx가 몇 차식일까요? 오, 모르는데 왜요? 그치. 얘는 만약에 x에 5승이 있다고 쳐봐. 근데 여기랑 여기 x5승 마이너스 x의 5승 들으면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 대충 이거 보니까 뭐 얘가 4x제곱 뭐 마이너스 4x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근데 그 위에 홀수 차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보세요. fx라는 게 잘 생각해봐. 당연히 분모가 x제곱인데 마이너스 4로 수렴했으니까 이 분자 쪽에 마이너스 4x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x 집어넣어 x는 집어넣어 똑같거든. 그러면 얘랑 똑같이 생긴 게 합쳐져서 마이너스 4x제곱 된 거니까 일단 몇 x제곱? 마이너스에 2x의 제곱 이런 게 있다는 건 느껴지지. 근데 그 다음에 몇 x가 있는지 상수 얼마가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극한이니까 최고차항만 맞으면 뒤에 무시하잖아. 근데 또 앞에 여기에 뭐 머시기 x세제곱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분자에서 없어지지. 마찬가지로 만약에 머시기 x의 5승 이렇게 있어봐. 분자 없어지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돼? 민준아 이해되냐? 집중해야 돼. 좀만 잠을 깨워봅시다. 야 근데 그러면 몇 차식인지 모르는데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 그래서 결과에서 뭘 물어봤어? 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물어봤지. 그럼 요 앞에 아무리 3차, 5차, 7차, 9차가 있든 간에 적분을 하면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게끔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여기만 확실한 거야.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라는 게 있다까지만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은 바로 일자. f0이 얼마고? 3. f'0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림차 순된식의 개수 아닌가? 여기가 몇 x란 뜻이야? 마이너스 1x란 뜻이지? 플러스 얼마란 뜻이야? 3이란 뜻이죠. 이해되냐? 자,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를 하면 요 앞에 있는 홀수창 다 죽고 또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도 죽겠지. 그러면 나 그냥 0부터 2까지 누구만 한 다음에 2배 할까? 누구만 하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만 해주고 몇 배? 2배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겠죠. 용준아, 꺽쇠 끼고 적분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 암산해. 암산해, 여기. 3분의 2. 그렇대. 자, 그러면 3분의 4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오케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fx가 2차식이면 되네. fx는 2차식이네가 아니야. 이해됩니까? 2차식이 아니라 위에 홀수창이 얼마든지 있어도 돼.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도 되게끔 문제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내가 변형을 할 수도 있는 거냐면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줘가지고 너네가 이거 2차식이네 라고 착각을 시킨 다음에 사실은 3차식이지롱 그럼 인지 부조 뭐야 2차식인데 어떻게 3차지? 뭐 이렇게 문제를 꼬을 수 있는 거라고 아셔야 되고 자 14번 가봅시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f의 프라임이 저렇게 생겼다. 야 f 프라임이 무슨 함수냐? 기함수. f 프라임이 기야. 현재 기함수라는 게 어디 대칭이라고? 원점.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생긴 여기 등간격인 f의 프라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f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쁜 w로 생겼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가운데는 무조건 0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f 프라임의 1이 0이래. 아 여기 1일 때 기울기 0이구만. 그럼 반대편은 마이너스 1구만. f1은 또 2래. 뭐야 극소값까지 2다라고 줘버렸구만. 대부분의 정보를 많이 줬습니다. 자 보기에서 있는 걸 골라라. 기억.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냐 참이고요. 니은 모든 실수 x의 k에 대하여 막 k부터 0이 0부터 k냐. 야 상상해봐. 이거 우함수 맞지? 그럼 막 k부터 0항으로 0부터 k항으로 똑같겠지? 니은도 참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0초가 1 미만인 t에 대하여 인티그랄 마t부터 뿌티까지 ft dt 이것이 6t보다 작습니까? 래.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뭐를? fx란 식을 열심히 식 세울 수 있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라고까지 줬으니까 사실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걔를 적분해가지고 5차식으로 갔다가 뭐 우함수, 기함수 좀 떨구고 떨군 다음에 계산한다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호영아,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지요? 그치, 넓이. 그래서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수원 때 fx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기억 f0보다 f1이 크다. 니은 a보다 b가 큰 실수에 대하여 a분의 fa랑 b분의 fa는 오른쪽이 크다. 디귿 세 번째 뭐 예를 들면 머리로 해보자. 어떤 게 있을까? 흐하 2의 a승 플러스의 1 나누기 2 곱하기 a 이거랑 2분의 2의 b승 플러스 1 곱하기 b 중에 오른쪽이 크다. 뭐 이런 식의 기니디 문제 있던 거 기억납니까? 중간고사 대비 때 했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오랜만에 풀어볼게.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2의 x승입니다. 자, 기억은 당연히 함수값을 주제로 하는 비교야. f1이 큰 건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그치? 이런 유형을 풀 때 뭘 했었냐면 식의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해라 라고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얘는 뭐 같아요? 기울기. 그러면 뭐 0보다 크다라고 그냥 편하게 합시다. 그럼 A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어디와의 기울기? 원점과의 기울기. B는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건 기울기 뭐 비교할 수 있겠네. 맞다 틀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기울기가 소재인 부등식이 문제에 출제될 수 있었지. 얘는 뭘까? 2의 A승 더하기 1 곱하기 A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무엇을 소재로 하는 부등식도 존재했었지. 넓이를 소재로 하는 부등식도 존재했었지.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비교시킬 수 있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함수 f 걔를 한번 미분한 기울기 쪽 차원, 적분한 넓이 쪽 차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근데 수1에서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못 쓰니까 삼각형이니 아니면 직사각형이니 사다리꼴이니와 같이 좀 이쁜 도형을 준 거라면 우리는 이번에 충분히 인테그랄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하며 넓이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의 정적분 보겠습니다. t가 0에서 1 사이면 예를 들어 t가 요 정도에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죠.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자, 얘가 항상 6t보다 작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 근처에 6t가 되는 넓이를 찾아보자. 일단 그러기엔 좀 아쉬워서 좀 fx 정도는 구해놓고 갈까? fx 한번 세워볼래?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요. 마일에서 접하고 1에서만 접한대. 누구랑? 2랑. 승우가 세워봐. 그럼 0, 어디입니까? 0,3. 자, 이것까지 힌트를 드리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초록색 넓이 근처에 6t라는 넓이 보입니까? 보이지? 어떤 도형이야? 직사각형이죠. 가로의 길이가 2t고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 당연히 제일 꼭대기 가지고 만든 사각형이 꿀렁 하는 것보단 훨씬 더 크겠다 이거지. 이해되냐? 이렇게 넓이를 소재로 한 부등식이 당연히 선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짬뽕시키면 미분 쪽에 있는 기울기, 그 다음에 디귿 쪽에는 적분을 이용한 넓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비교시키는 선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아, 잠은 죽어서 자자. 이미 목소리가 죽었는데요. 어제 몇 시 잤어? 어제 2시입니다. 왜? 스투 하다가 아우 대단하다 대단해. 나도 어제 11시인가 11시 반까지인가 12시인가 학원에 있다가 집에 가서 일해야지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내가 게이밍 체어거든. 이제 게이밍 체어는 이제 책상을 의자를 이렇게 덜컹하면 다리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150도까지 눕힐 수 있지 않냐. 한 번 때렸거든. 7시 반까지 잤어. 침대에서 못 자고 그냥 의자에서 그냥 이러고 자다가 하니까 노트북 켜져 있고 해서 불 끄고 다시 잤어. 피곤해서 3주차 때 너무 힘들어. 야, 다른 학교 한영고 부럽다. 이번 주면 방학 끝난다며. 스펄 부럽다. 부러워하지 말자. 우리 일주일에 더 공부할 수 있음. 저거 토벤 컷이라 그러나? 메이플 토벤인가? 나 메이플 안 해서 몰라. 유명한 컷 있지 않나? 좋아. 자, 봅시다. 자, 이거 볼게. 자,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대칭성에 대한 수업을 했기 때문에 2-a라는 숫자와 a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이 새끼들은 어디 대칭이네? 1 대칭인 숫자들이네. 그렇지? 왜냐면 더하고 반띵하면 되니까. 그 말은 이런 느낌이야. 아무튼 가운데가 1임. 아무튼 2a 빼기 여기 있고 여기쯤에 a가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 똑같대. 당연히 이 친구는 x 이퀄 어디 대칭이라는 뜻이었어? x 이퀄 1에 대해서 선대칭이다라는 표현이다. 우함수, 기함수뿐 아니라 이런 선대칭 표현도 자유자재로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가 3분의 4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곱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그래요. F4를 구해보세요. 식을 직접 세워야 되겠는걸? 그치? 자, fx의 식을 한번 세워보자. 최고차의 개수 1이면서 꼭지점이 1, 그 다음은 모르니까 미지수 뭐라고 할래? k? 오케이, k. 얘를 실제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한번 적분을 해봅시다. 그것이 3분의 4래. 얘들아, 당연히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된 거 전개하지 말고 한 번에 적분할 줄 알아야 될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몇 분의 1의 뭐의 세제곱? 3분의 1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리고 마일부터 3까지. 자, 그럼 먼저 3쪽을 대입하면 3분의 8 있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거 조금 멍청했습니다. x 이퀄 1대칭이니까 그냥 몇 배 뭐부터 뭐로 할까? 2배의
플러스 1부터로 하자. 그러면 대입이 훨씬 쉽네. 2배의 해놓고 그치? 자, 3 대입하면 3분의 8. 밑에 1 대입하면 없고 이제 kx 쪽에다가 집어넣으면 총 몇 k? 2k. 그게 3분의 4다. 암산 플리즈. 마이너스 1 아닌가요? 오케이,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F4 대입을 통해 마무리하겠습니다. F의 4는 9 더하기 K는 8이다. 오케이? 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 봐봐. 이건 그냥 잡 테크닉인데 보세요. 방금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론 지금은 뭐 어차피 끼케야 3이랑 1 대입하는 간단한 상황이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좀 복잡한 적분을 해야 될 때 좀 편하게 하는 방법. x-1의 제곱을 적분하면 이거 되는 건 맞지? k 적분하면 뭐 돼요? kx도 맞는데 이렇게 써도 되죠? 어차피 상수 k만큼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1을 대입할 때는 안 해도 되지. 물론 이 정도는 다 된다고. 근데 다른 어려운 문제일 때 필요한 테크닉이니까 말씀드려 놓는 거야. 상수 적분할 땐 어떤 1차식으로 적분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편한 대로 해주셔도 상관없다 이거야. 이해돼? 오케이. 좋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다.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15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뒤에 16, 17, 18, 19, 20, 21까지 2교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16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놓고 0부터 1까지는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주기가 얼마라고 나와있니 현재야? 2요. 자,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0부터 1, 그 다음에 2부터 3인가? 2부터 3인데 주기 이만큼 땡기면 2부터 3까지의 적분이 뭐랑 똑같은 거야? 0부터 1까지랑 똑같아서 그냥 이거는 2번 해주세요. 누구를? 0부터 1까지를. 0부터 1이면 함수식이 뭐가 되는 거야? 위에 거 x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충분히 암산을 통해 2분의 1이라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주기를 판단하는 문제는 쉽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의 2는 fx 플러스의 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무슨 형 함수라고 하자고? 계단형 함수. 계단형 함수가 어떻게 잡힐지 보자. 일단 문제에서 0부터 2까지는 그래프를 준 것 같아. 그려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그럽니다. 0,0부터 시작해서 2,1 때 얼마냐? 4 딱 꼭지점 위치까지 이렇게 올 거고요. 근데 그거를 0부터 6까지 적분하래. 그죠? 아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자, 일단 어떤 계단인지 보자. 오른쪽으로 얼마 가면 위로 얼마 커진대? 2 가면 4 커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0,0부터 2,4도 오른쪽으로 2, 위로 4인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따라서 그런 식으로 계단이 뿅, 뿅 이렇게 채워지면 되겠지. 맞죠? 이걸 아까 학습했던 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처음에 여기 넓이 S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럼 2부터 4까지의 적분은 S에다가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게? 8. 이 8의 출처가 뭐 곱하기 뭐라고? 2 곱하기 4라고. 그만큼 늘어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도 8, 8 이렇게 늘어나겠네. S만 구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럼 S만 구해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해놓고 식이 뭐냐면 마x 제곱 더하기 4x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 0부터 2까지 집어넣자. 빠르게 암산해야 되겠구만. 호이 3분의 16 맞나? 오케이. 자, 그렇다면 따라서 이 3분의 16이란 s는 총 몇 개 있었니? 3개 있었고 플러스 8이 몇 개 있어요 또? 3개 있네요. 16 더하기 24니까 40. 자,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함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나조건이 조금 천천히 보자. f의 x는 f의 x-2 플러스 4야. 가랑 조금 뭔가 다르게 생겼거든. 가는 fx가 우변에 있고 이번엔 좌변에 있습니다. 얘를 어떤 계단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과연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 갈 때 위나 아래로 어떻게 가는 걸까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뭔가 넘겨야 되니까 2 갈 때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2 갈 때 3가? 헷갈린단 말이지.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평행이동 말고 직접 손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라고. x-2라는 건 왼쪽에 있지. fx라는 건 얘보다 오른쪽에 이만큼 있죠? 그게 4 큰 거래. 그대로 간대. 그럼 뭐야? 17번이랑 똑같지? 실제로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래. x 대신에 뭐 대입해보면 가랑 똑같아요? 그렇지.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식을 변형해서 네가 익숙한 형태로 만들던지 아니면 나처럼 손으로 직접 따지던지 하라고. 절대로 평행이동으로 보지 말라고. 내 경험상 평행이동으로 보면 무조건 헷갈리더라고. 해봐서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려보자고. 일단 기함수니까 뭔가 약간 주기가 이만큼이니 x가 뭐랑 뭐를 좀 먼저 찍을까? 기함수 감안하면서 약간 주기 2 감안하면 마1부터 1을 한번 감안해보자.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랑 플러스 2, 1일 때 y값 차이가 얼마 난다야? 4 난다지. 근데 기함수면 함수값이 얼마랑 얼마일까? 마2랑 뿌이겠지. 자, 그래서 마1, 마2부터 1,2까지가 기함수니까 그렇듯하게 뭐 그냥 꿀렁으로 그렇게 3차함처럼 슝, 슝 뭐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럼 이게 이제 1부터 뭐까지 그려지는 거야? 3까지. y좌표는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죠? 가로로 2, 세로로 4래매.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렇게 생긴 게 하나의 직사각형이다 이거야. 그거랑 똑같은 직사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잡힐 거다 이거지. 그리고 모양은 슝, 슝 이렇게 잡혔지. 오케이? 자, 그러면 1에서부터 3까지의 정적분을 구해라. 바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겁니다. 꿀렁꿀렁 쭉쭉. 일단 직사각형 부분은 구했습니다. 얼마니? 4. 이제 꿀렁꿀렁을 봐야 돼요. 얼마 할까? 기함수라는 걸 감안해봐. 여기서 잘라봐. 이렇게 튀어나온 게 모질한 거랑 똑같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2cm고 세로 가자. 원래 하나가 4cm인데 절반이가 얼마? 2. 그렇다면 위쪽은 얼마다 넓이가? 4다. 4, 4는 8입니다. 이해됐냐? 자, 근데 계단형 함수를 내가 외우지 말고 식 변형하는 과정까지 앞에 수업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 같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있고요. 그 fx가 얼마냐면 24이야.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f의 x 플러스의 2는 fx 플러스 4x 더하기의 2래요. 자, 이거 통째로 없으면 주기함수입니다. 4x만 없었어도 계단형이에요. 근데 4x가 붙으니까 이건 계단형도 아니게 돼. 왜냐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 더하는 게 더 커진다는 뜻은 뭔가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는 배경지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 식변형을 하는 그 근본은
이 계단형 함수를 증명하던 과정에서 내가 보여드렸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문제야. 자, 그럼 보자. 당연히 인테그랄 마이부터 4까지를 몇 cm 기준으로 자르긴 해야 될 것 같아. 2cm 기준으로 자르긴 해야 될 것 같아. 나보고 구하라는 것이 결국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이게 마이부터 0, 0부터 2, 그 다음에 2부터 4라고 찍긴 다음에 0부터 2를 마이부터 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을 마이부터 0으로 바꾸려면 이건 함수에 무슨 이동을 하면 돼? 평행 이동하면 되지. 자, 적분 구간을 마이부터 0으로 당겼다는 얘기는 예준아 f에 무엇을 해야 될까? 개 같은 자식아 집중 안 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으면 식은 x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현재가 근데 f에 x 플러스 2가 뭐랑 똑같다라고 문제에 준 거니까 랑 같다고 준 거니까 계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귀찮게 잠깐 별표로가 쓸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 여기만큼 일단 먼저 별표로가 빼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직접 계산합시다. 4x 플러스 2 같은 거 적분할 수 있잖아. 찬호해보세요. 꺽쇠.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의 2부터 0까지를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별 플러스 암산해봐, 찬우야. 그렇지, 마이너스의 4. 0에다가 얘 대입하면 4니까 뺄셈으로 마이너스의 4다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이번에는 2부터 4까지의 적분. 이 위에다가 좀 올라올게. 밑에 안 보일까봐. 자, 2부터 4까지의 정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죠. 자, 앞서가지 말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0부터 2로 땡기면 f에 뭐가 되고? fx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이 fx 플러스 2는 뭐로 바꿀 수가 있고? fx 더하기 얼마? 4x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이미 했던 거 쓰자. 0부터 2까지 f. 아까 열심히 계산해 놨으니까 또 이 과정 거칠 필요 없겠지. 그냥 쓰자. 0부터 2까지 f가 용준아 뭐냐? 개 같은 새끼야 진짜.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또 적분해보면 됩니다. 자, 서준아 4x 플러스 2 적분하세요. 뭐부터 뭐까지? 0부터 2까지. 자, 그러면 결국 별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얼마니? 12. 자, 그러면 결국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된대. 그게 24이랍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24는 몇 별 플러스 3별에다가 얼마냐? 4냐? 따라서 별은 3분의 20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함수 fx가 다음 두 식을 만족할 때 이걸 한번 구해봐라. 자, 점점 주기성도 아니고 계단형도 아닌 다른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본다 이거야. f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fx는 1이다. 그때 인테그랄 마이너스의 2부터 4까지를 한번 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얼마나 평행이 더하면 어떻게 된대? 라고 보지 말고 함수값으로 보라고. 맨 처음 F0하고 F2는 부호가 어때야 된대? 반대가 돼야 된대. 그냥 편의상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0,0이고 2,0이라고 그냥 그릴게요. 오케이? 어차피 그림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값만 가지고 할 거라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X에다가 0부터 차근차근 큰 걸 대입합니다. F0.1하고 F2.1이 부호가 뭐라는 거야? 반대지. 가면 계속 반대지. 근데 당연히 1로 돌아와야 되니까 언제가 돌아오겠지만 얘도 돌아가겠지. 그래서 어떤 모양일 거냐면 만약에 얘가 자 이쁘게 그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될까? 1번 팍인지
희폭인지 푹푹 뭐 이런 건지 뭐겠니? 1번이지. 왜냐면 뒤집어라 하니까 옆으로 간 다음에 뒤집으세요 이런 느낌이잖니. 그래서 뒤집으면 이렇게 갔다가 슉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의 2부터 0까지도 어떻게 될까? 희폭 뭐 이렇게 생기겠지. 맞니? 그러면 요거는 또 재미난 사실이 있어. 그려보니까 혹시 뭔가 보이니? 얘 2cm씩 보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뭐겠다. 4cm로 보면 주기 같아 보이지 않니? 그걸 한번 식으로 확인을 해볼게. 자, 보세요. 저기 있었던 식에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어보세요. 박박박이 x에다가 x 플러스 2 넣어봐. 근데 마이너스 fx 플러스 2는 또다시 뭐예요? fx죠. 그러니까 주기가 4였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지 이건. 근데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면 당연히 얻어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빠르게 풀게요.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1이면 뭐 여기가 1인가 봐. 그러면 나보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구하래. 여기 1이면 여기 넓이 얼마겠냐? 마일. 여기 넓이 얼마겠냐? 마일. 그럼 정답 얼마겠니? 마일. 답은 쉽게 풀면 됩니다. 저 함수식을 관찰하자가 주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사관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자, 0부터 1까지 F0은 0, 1,1을 지나고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 6분의 1이다. 자, 대충 그려볼게 보세요. 0,0이고 1,1이니까 대충 요 정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넓이가 6분의 1이래. 그럼 봐봐. 이렇게 위로 통통하게 그리면 될까? 안 될 거야. 왜냐면 이 삼각형 자체가 이미 얼마야?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 2분의 1이지. 걔보다 작아야 되니까 좀 밑으로 날씬하게 먼저 대충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 함수식을 보겠습니다. gx란 친구가 뭐냐 하면 0부터 1까지는 fx를 그대로 그리시래.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의 1 더하기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1부터 2까지 내가 어디 적분이 어디서부터야? 마3부터니까 마이너스 1, 2, 3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함수값을 한번 관찰해보자. 지금 내가 gx를 그릴 거야. 근데 gx가 0부터 1까지는 fx랑 똑같다고 했어요. 이게 fx였던 거임.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이 식이니까 먼저 여기를 그려볼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f0 플러스 1이지. 그럼 얼마야? 1이죠. 그 다음 조금씩 천천히 x값이 커져가 볼게. 마이너스 1부터 커질게요. 마이너스 0.9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f의 0.1 플러스 1이야. f 0.1 이 정도야. 마이너스 취했어. 1 더했어. 꽤 크지? 자, 이제 익숙해지면 당연히 함수값뿐 아니라 평행이동과 같이 봐도 괜찮다. 대충 느낌만 해봐. x축으로 얼마 평행이동하고 먼저 마일 평행이동하고 뒤집고 1 더해라 이런 거지. 그럼 봐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지. 마이너스 취하면 이거지. 1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함수값 관찰과 동시에 진행을 해나가시면 얘가 이렇게 그려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주기가 얼마래니? 주기가 2래. 그럼 여기도 위볼, 아볼, 위볼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넓이 구하면 끝임. 자, 근데 노란색이 6분의 1이야. 그럼 중요한 거 핑크색 여기는 얼마일까? 6분의 5. 왜? 이거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는 게 핑크색 쪽이거든. 합치면 1이란 말이야. 그러면 핑크 쪽은 다 6분의 5, 6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또 노란색이 있겠죠? 6분의 1이다. 6분의 총 얼마니? 17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까지가 부정적분과 정적분, 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정적분의 계산이었습니다.